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근 법원에 재판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위증교사 건을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재판에 합쳐달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1심 나오는 데만 3년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일까요?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 지연 논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요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거의 매주 이렇게 재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립니다. 재판을 지연, 늦추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 자, 검찰에서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서 법원이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결국은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가 정치적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내년 4월 총선 전에 하나라도 1심이 나올 수 있을 거냐? 이러다가는 2027년 3월, 그러니까 다음 대선 때까지 1심 판결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쭉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요, 일단 이재명 대표 재판 지금 몇 개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자, 작년 9월에 재판에 넘겨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고요. 올해 3월에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위례, 성남FC 재판이 있습니다. 요거 3개가 2023년 3월, 올해 3월에 기소가 됐고요. 최근에 백현동 특혜 의혹이 넘겨졌고 위증교사 재판이 이제 또 넘겨져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재판 지금 진행 중이죠. 모두가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이 대표가 매주 출석을 하고 있고요. 하나 더 있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건 아직 검찰이 수사 중에 있어요. 보강수사. 그러니까 그건 아직 재판에 안 넘어간 겁니다. 그럼 이 6개 재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실제로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건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6개의 재판 중에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선거법 재판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100% 재판 지연입니다. 재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100%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뭔지 기억나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 기간에 대선 동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그래서 2가지 발언으로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나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하는 발언. 두 번째,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내가 용도를 변경해 준 건 나의 의지가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줬다. 이 2가지 발언이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재판에 넘긴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공직선거법 재판이에요. 공직선거법은 다른 법과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 자,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넘어가면 죄가 드러나더라도 처벌할 수 없죠. 그래서 빨리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자, 선거는요, 당선되면 임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나오더라도 임기 다 채워버리면 거의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사범은 빨리 결론을 내야 이 사람이 죄가 있을 때 임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빨리빨리 수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당해 선거일 후 6개월 내에 검찰이 기소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당해 선거일, 대선이었죠. 그러면 지난해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6개월을 더해요. 그럼 얼마예요? 9월 9일이죠. 그죠? 그러면 9월 9일이니까 하루 전날인 9월 8일에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 2건이 허위사실이라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공소시효 지킨 겁니다. 그런데 선거법은요, 수사뿐만이 아니라 재판도 빨리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당선됐더라도 선거법 위반되면 임기를 최대한 많이 채우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판결 선고는 1심 공소 제기 날부터 6개월 이내. 자, 그러면 1심이 원래라면 어떻게 나야 하냐면 6개월 더하면 얼마죠? 10, 11, 12, 1, 2, 3. 그러면 1심이 언제 나야 되냐면 올해 3월에 났어야 됩니다. 그리고 2심은요. 2심 및 3심은 전심, 그 전 판결 선고 각각 3개월 이내. 그렇게 따지면 올해 3월에 1심이 났어야 되고 적어도 2심은 올해 6월. 최종 3심까지 뭐 이제 항소를 할 테니까 그러면 올해 9월이면 이게 최종 결과가 나왔어야 해요. 지금 벌써 언제요? 올해 11월입니다. 올해 다 가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1심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 관련해서 처음 출석한 게 3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3월에 1심이 나와야 되는데 아예 첫 출석 자체가 올해 3월이었어요. 그럼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두 가지 발언이 지금 허위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이 첫 번째 발언 지금까지 심리했고 10월 26일에야 이 두 번째 발언 심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절반밖에 못 온 거예요, 심리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법원은요, 이 규정,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규정인데 보면 강제 규정 같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요, 이거 훈시 규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뭐 재판 기간에 관한 요 규정 위반했다고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을 향해서는 무조건 6개월 내에 수사하라고 공소시효 이렇게 정해놓고, 그러니까 6개월 넘어버리면 죄가 드러나도 그거 처벌 안 되거든요. 근데 정작 법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6개월, 3개월 내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놓고는 이거 훈시 규정이다. 저는 이건 법원이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해도 너무 늦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닌 거죠. 뭐 다른 나중에 통계도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의원들도 이게 늦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3일에 첫 재판에 출석한 이후에 그 이후에 격주마다,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지금 이 공직선거법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9월부터는 사실상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돼요. 왜냐?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옵니다. 재판에. 그러니까 9월 8일 재판부터 그때 단식을 시작했다면서 이제 불출석하죠. 또 2주 뒤에 또 그때도 단식 뭐 하고 있다고 해서 불출석합니다. 그리고 10월 13일 재판,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열리는 거죠. 격주마다 금요일에 열리니까. 10월 13일의 재판 때는 국감 기간이라서 국감 나가야 돼서 불출석한다고 해놓고 정작 국감장에도 안 옵니다. 네. 그리고 10월 27일 재판에 또 안 와요. 국감 간다고. 이때는 실제로 국감에 가요. 그런데 정작 같은 기간 대장동 재판에는 가요. 공직선거법 재판은 안 오고 대장동 재판에는 갑니다. 어차피 같은 국감 기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의도적인 불출석 아니냐라는 지금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판사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 또 나오세요. 이러면 불이익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변호사가 불이익 감수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안 와요. 10월 27일에 재판부가 결국 이재명 피고인 오늘도 안 나왔습니까? 뭐 기사에 따르면 한숨을 쉬었다고 하죠. 판사가. 오늘은 피고인 출석 없이 그냥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요, 형사재판에는 무조건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강제 구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부가 솔직히 지금 손쓸 뭐가 잘 없어요. 방법이. 공직선거법은요, 다른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불출석을 하면, 두 번 불출석을 하면 그냥 재판을 진행합니다. 원래는 이래요. 그러니까 재판에 안 나오면 피고인이 불리한 거죠. 왜? 본인이 직접 변호할 기회가 줄어드니까. 근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 감수하겠냐? 하겠다고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판사가 그냥 원칙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3월 3일에 첫 재판이 진행됐는데 왜 이렇게 길어지느냐? 왜 이렇게 길어지느냐? 처음부터요. 변호사는 길게 끌고 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발언이잖아요. 고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재판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대체 안다는 건 무엇이냐? 이 문제를 제기해요. 어느 정도 알아야 나는 안다고 얘기할 것이냐. 약간 철학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만나봐야 아는 거냐? 그냥 악수만 해도 아는 거냐? 네. 그러면서 지금 계속 길어지고 증인도 엄청나게 많이 신청을 하고요.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는요. 약간 뭐 희망 섞인 기대기도 한데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선거법 1심 판결이 안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거법 1심 판결이 전에 나느냐 후에 나느냐. 네, 만약에 전에 난다. 사실은 전에 났어야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3월에 1심이 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결과가 안 나오면 무려 1년 1개월을 늦어지는 거예요. 더 지금 원래 해야 되는 것보다. 만약에 1심 판결이 나요. 여기서 가장 좋은 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무죄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그죠? 1심 무죄가 나면 물론 검찰이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결국은 가겠지만 그래도 어쨌건 1심에서 무죄 나면 공직선거법 리스크 사라졌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유죄가 나버리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여기서 유죄라고 하는 거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유죄입니다. 네. 벌금 80만 원 나오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죄나 진배 없어요. 근데 벌금이 100만 원 이상 나와버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자, 총선 출마를 못하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대선과 관련된 지금 재판이기 때문에 총선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거기다 1심이고 또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총선 출마에는 전혀 무관합니다. 다만 어떻게 되냐? 여기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리더십에 타격이 가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뭐냐면 다음 대선 주자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말고는. 근데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못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 그럼 당 내에서 리더십은 확고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이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죠. 여기서 벌금 100만 원이 최종 확정돼 버리면 대선 국고보조금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엄청난 민주당의 타격이 벌어질 수 있는 이 이슈가 다시 부각되는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무 관련돼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거의 사라진 듯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심 결과가 전이냐 후냐. 이게 결과가 후에 난다면 이미 총선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이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상당히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과연 판사가 총선 앞두고 1심 판결 내릴 수 있겠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보면요. 이거는 지난 국감 때 국민의힘 의원이 낸 자료인데 보니까 실제로 일반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시 1심 재판이 나오는데 100일이 걸렸는데 국회의원은 약 164.4일이 걸렸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429일째 1심 재판이 안 나고 있다. 이런 것도 하던데 자, 그러면 나머지 5개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자, 이재명 대표의 나머지 재판들도 지금 재판 지연이냐 아니냐를 두고 지금 시끌시끌한데요. 볼게요. 자, 일단 올해 3월에 이 3개 대장동 위례 성남 FC 재판 건 관련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시죠? 이때 이때도 구속영장 청구했었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재판은 그냥 불구속 상태로 넘어갔잖아요. 이 세 재판은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재판에 넘어갔는데 9월 15일에 사실상 이제 준비기일 다 빼고 재판이 시작됐고 10월 6일에 이재명 대표가 처음 재판에 출석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판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요. 여기 3개의 요 백현동 이 건은 최근 들어서 구속영장 청구했던 건이잖아요. 이 재판이
여기 형사 합의 33부의 재판에 병합이 됐습니다. 병합이 뭐냐면 합쳐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개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은 이제 같은 날 같이 1심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결과가 같이. 자, 이걸 검찰이 요청을 했어요. 합쳐달라. 왜냐면 똑같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벌어진 일이고 뭔가 이게 개발, 민간업자의 개발 특혜 의혹과 비슷한 결이니까 합쳐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재명 대표 측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 대표 측 입장에서는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요 워낙 오래 수사한 거잖아요. 건도 복잡하고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만 기록이 200여 권인데 한 권이 500페이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대체? 200여 권. 위례가 50여 권. 그다음에 성남FC도 한 100여 권 된대요. 그래서 이 백현동 빼고 병합되기 전에 이미 재판부가 증인, 신문 규모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까지 1, 2년 넘게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현동까지 합쳐지면 이제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백현동까지 합쳐지면서 거의 뭐 3년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러다 보면 다음 대선 때까지 1심이 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래도 어떻게 3년이 걸리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에 기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달 말 올해 11월 29일에 1심이 선고가 됩니다. 이거 얼마 걸린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3년 10개월 걸리는 거죠. 1심 나오는데 황운하 의원 지금 임기 거의 다 채웠습니다. 그죠? 1심 나와도 또 2심 나오고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뭐 아직도 한참 남은 거죠. 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슈는 뭐냐면 이 위증교 사건, 이 건을 여기에 합치느냐 마느냐 이걸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고 재판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 위증교사 재판을 병합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게 초미의 관심인데 왜 관심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위증교 사건이 뭔지 저희가 뉴스터디도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자, 이건요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던 기각 판사가 위증교 사건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거의 사실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검찰이 보기엔 가장 확실한 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처벌받을 걸로 거의 확실해 보이는 건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요. 기억나십니까? 2018년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도 선거 때 했던 발언이 허위라라는 거를 관련된 재판에서 그런 재판이 열렸는데 그 재판 때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허위 사실하도록 교사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 건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2002년에 검사를 사칭했다. 이 건과 관련된 건데 이 증인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냥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계속 원하는 방향으로 증언을 하도록 계속 시키는 이 통화 녹음이 녹취가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이 증인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확실하다.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하도록 교사시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래서 판사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고 한 그 건과 관련된 지금 이 재판을 합치냐 마느냐와 관련된 건데요. 이재명 대표 측이 최근에 이 재판도 병합 합쳐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뭐와 합쳐달라고 하느냐?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위례, 성남FC 재판이 하나로 재판이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백현동 재판이 합쳐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4개의 재판이 합쳐졌는데 거기에 위증교사도 같은 건으로 합쳐달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은 지금 이제 보강 수사 중이니까 이건 아직 빼고, 그랬더니 검찰이 안 됩니다. 병합 반대라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이 반반이죠.
합치면 파란색, 아니면 따로 해달라. 검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요. 재판부가 이 위증교사 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자, 배당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 너희들이 재판하라 라고 일단 던져준 거예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이례적으로 재판부를 맹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치 생명을 연장시켜주려는 꼼수에 재판부가 손을 들어줬다. 이 무슨 얘기냐? 자, 무슨 얘기냐? 이 합쳐질까봐 지금 걱정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재판부는요, 합의 재판부가 있고요, 단독 재판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중형이 예상되거나 복잡한 재판은요, 합의 재판부로 넘어가요. 뭐냐면 부장판사 1명에 배석 판사 2명, 3명이 합의해서 정하라는 거예요. 왜? 이건 형량이 높을 것 같고 복잡하니까. 자, 그게 아니면 단독 재판부로 넘어가는 건 뭐냐면 중형까지 안 갈 것 같을 때, 나름 간단한 거 할 때 단독 재판부로 이제 배정을 하는데, 검찰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건 단독 재판부로 가야 할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위증교사 건은. 왜? 간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위증교사는 이런 배임이나 뇌물과 달리 아주 중형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검찰이요, 재판에 넘길 때, 이게 치열합니다. 전략이 아주 치열해요, 여러분. 좀 복잡하지만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 세 개는요, 같이 구속영장 쳤잖아요. 올해 3월에. 대장동 위례 성남FC. 기소도 같은 날짜에 같이 해버립니다. 어차피 같은 재판부가 할 거다. 자, 검찰이요, 이번에는 이 세 개를 같이 구속영장 쳤잖아요. 근데 지금 기각됐잖아요. 기각된 이후에 재판에 넘기는 것 자체를 백현동 넘기고 사흘 뒤에 위증교사 넘기고 이 건은 지금도 수사 중이에요. 그럼 뭐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왜 따로따로 가느냐?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넘길 때부터 이거 합쳐야겠다 그냥. 이거 오래 걸릴 건이다 어차피. 자, 이 건은 간단한 건이니까 별도로 빨리 재판받아서 빨리 결론 내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날짜에 넘긴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같은 형사합의 33부에 배당을 시켜버린 거예요. 왜? 복잡한 건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국민의힘과 검찰은 이거 병합시키려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재판부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합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병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4개만으로도 최소 2년은 더 걸릴 거라고. 어디에? 1심 나오는 데만. 그런데 요거까지 합쳐져 버리면 5개가 한 번에 1심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위증교사 먼저 해서 위증교사 끝났다고 해서 이 위증교사만 따로 형사합의 33부가 하는 게 아니라 병합을 시키면 하나의 재판으로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아니, 이거는 성남시장 때 일이고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때 일이고 전혀 다른, 이거는 무슨 개발 민간업자한테 특혜 주는 거고, 그러니까 뭐 배임, 뇌물 이런 거고, 이거는 재판 때 위증하라고 시켰다, 요 혐의인데 대체 공통점이 없는데 왜 병합하려고 하냐라고 지금 반대를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 측은 어차피 비슷한 시기에 한 거 방어권 보장천에서 우리는 한 방에 가겠다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에요. 자, 이 결과가 곧 나옵니다. 재판부는요, 최근 재판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위증교사의 재판 병합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심리를 이거 관련해서 연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위증교사 재판이 병합이 안 되면 이건 간단한 것이라서 내년에라도 1심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많거든요.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달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 재판이에요. 잡혀있는 재판. 화요일, 매주 화요일마다 잡혀있고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잡혀있는 건데, 선거법은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금요일이 계속 올해 3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고요. 대장동도 어쨌건 형사합의 33부가 빨리 하겠다라고 해서 일주일에 2차례씩 또 막 잡으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대장동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대장동 성남FC 위례 백현동 재판이에요. 만약에 지금 검찰 요구대로 위증교사 재판권을 병합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합치지 않고 이 하얀색 별도로 한다면 또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는 자칫하면 일주일에 3번 재판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병합이 된다면 똑같이 대장동 재판에 이 위증교사 재판도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병합이 안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도 자주 출석해야 되고 또 위증교사 재판권은 또 별도로 빨리 재판이 결과가 날 수 있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면 선거법 재판 1심은 늦어도 내년 중에는 나오겠죠. 설마. 그죠? 내년 중에는 나오겠죠. 아니, 올해 나올 수도 있지만 올해는 아닐 것 같다는 게 법적인 관측이고 지금 속도를 봤을 때는 내년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동, 성남FC, 위례, 백현동은 합쳐졌죠. 뭐 길면 3년 아니냐? 뭐 근데 3년 너무 길죠. 그죠?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건 근데 워낙 그러니까 1, 2년 안에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럼 위증교사 재판은 결과는 똑같이 합쳐져서 3년으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병합이 안 되면 내년 중에라도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1심이 나올 거다 이런 관측이 많거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어떤 걸 원할까? 이 대표가 한 번도 여기 대해서 입장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자, 선거법 재판도 모두 다 내년 총선 이후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는 게. 그래서 내년 총선 때 사법 리스크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게. 자, 총선 앞두고 설마 선거법 재판 낼 수 있겠냐라는 희망이 담겨 있는 거고. 자, 그 희망이 이어지면 3년 뒤면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3년 뒤면. 자, 그러면 요 재판이 대선 전에 1심도 안 나오는 게 가장 바라는 겁니다. 자, 설마 대선 앞두고 대선 후보에게 1심을 낼 수 있겠어? 판결할 수 있겠어? 이게 이제 이 대표 측 주변에서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그거 가장 좋은 건 총선주에 나와서 무죄 받고 1심 나한테 다 무죄 받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대표 측은 가장 노력을 하는 거고. 다만 유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유죄가 나올 수 있다고 봤을 때는 시기를 봤을 때 자, 다 총선 이후로 넘어가고 대선 이후로 넘어가는 걸 가장 바랄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또 이걸 고려하면 안 되겠죠. 재판부는 이런 이 대표 측의 유리, 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빨리빨리 제대로 된 재판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쭉 보다 보니까요. 너무 이 재판을 지연시킨다. 보통 일반인이라면 약간 상상하기 힘든 것 같잖아요. 그죠? 저한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전략들이. 그래서 봤더니 이 재판 지연 전략 이 대표만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 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다음 시간에 이어갈 텐데요. 상당히 흥미로우니까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가 뉴스터디.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